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떠한 식으로 좀 그 개념화, 그러니까 개념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틀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의료의 공공성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추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과히 실효성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에 그러니까 그게 지향성으로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한번 그 공공 한번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있는 사례 하나 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지금 그 가장 좀 나름 공공 의료를 운동을 해왔던 단체랑 그다음에 거의 의료원 건립이 된 상태에서 지방 정부와 그걸 추진했던 단체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던 한번 성남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게 공공보건의료를 그 만들어 나가는 게 얼마나 좀 어렵고 그 지난한 과정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남시 의료원 좀 그 간략하게 좀 과정을 좀 보면은요. 그 성남시는 구도심 성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분당이 있잖아요. 이걸 전 통틀어서 우리가 그 성남이를 하는데 잘 알다시피 분당에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분당 재생병원 이렇게 큰 병원이 3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구도심에는 예전에 그 거기도 막 3개 정도 있었다는데 현재 성남병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하병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이 2개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이 그 거의 폐업을 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뭐 누구한테 뭐 양도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인하병원은 제가 알기로 병원 그게 2개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2개 있는데. 뺏겼었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그 성남시에는 큰 병원이 어떤 의료 없죠. 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거기 있는 그 시민들이 그 3차 병원을 이용하는 일 때는 대부분 분당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 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침 인하병원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인하대병원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폐원 반대 투쟁을 하게 돼요. 거기에 마침 그러면 그 성남에 있었던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들이 우리 성남시의 그 병원을 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좀 더 공공적으로 만드는 병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03년도부터 그 주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성남시 의료원을 만들자라는 그 개정, 그 주민 발의하는 개정 운동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성과를 거뒀고요. 그다음 2010년도에 그 단일 후보로서 이제 현재 이제 도지사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되면서 이쪽 그 성남시 의료원 부분들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타게 되는데 문제는 그 2018년이었는데 현재까지 그걸 맡았던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을 맡았던 시공사 그 다음에 뭐 설계사들이 뭐 부도도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그 건립이 계속 늦게 그 지연이 돼요. 지연이 돼가지고 현재로는 2019년도 정도에 이제 개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2018년도에 새롭게 이제 다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기 시장이 바뀝니다. 이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이재명 시장에서 은수미 시장으로 바뀌어요. 물론 정당은 같지만은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미묘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내부 감사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 성남시 의료원 관련됐던 일을 했던 그 공무원 2명이 뭐 파면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의견 차로 인해서 성남시 의료원 원장을 맡기로 했던 조승현 원장이 중도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성남시 그 의료원을 운동을 했던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그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 예 있습니다. 성남 시민행동이 최근에 이제 논평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 은수미 시장의 현재 그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 원래 그 계획서가 있었는데 이제 은수미 시장이 좀 암센터를 만들자.
라고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수미 시장이 그 최근에 어떤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의료원이 공공성도 중요한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그 혈액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암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의료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양질의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뭔가 그 좀 고급 진료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채워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 의료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자가 좀 나죠. 적자가 나게 되는데 좀 어 좀 나나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의 뭐 적자가 난다. 100억 이상 어, 뭐 적자 난다고 난다. 월? 아니요 연이죠, 연이죠. 연. 예. 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화들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거 수익성이 나는 어떤 그 어떤 팟캐스트 나와 갖고 지금 그렇죠. 그 얘기를 했었었죠. 팟캐스트 나온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 의료원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보고서 나왔는데 애초에 계획들은 사실 공공보건의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양원이 요양병원 형태로 이렇게 약간 살짝 바뀌면서 뭔가 약간 그 병원 형태로서의 뭔가 그 수익을 나게 하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공행동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그 방향성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 좀 다른 형태로 얘기가 되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위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모자병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 의료원이 하나의 그 이제 의료원 있으면은 중간에 뭐 분당 서울대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와 연관을 맺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도움을 받는 형태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또 성남 시민 행동 쪽에서는 이분들이 결국은 위탁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성남시 시민 행동 자체엔 그 성남시 의료원은 공공적인 걸 해서 물론 협력할 수 있지만은 그건 어떤 그 제휴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제휴 형태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흐름이라든지 이 운영 부분들을 성남시가 그 아니면 여기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없어지고 위탁 형태로 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걸 매우 지금 우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국에는 주민 보례를 형태를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시민 그 성남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는 좀 답답한 좀 형국이 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히스토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군요. 근데 예. 그 은수미 시장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 성남시 의료원이 그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사례 중에 예. 그 별로 관련이 없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뭐 있다는데 그 주영님이 그거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해보셨죠? 예, 일반적인 지방 의료원은 공공성을 강조한 진료기 때문에 의료 급여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고가 진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비율을 줄이면서 고가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로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방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뉘앙스죠. 의료 급여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한 적이 예, 없고 어쨌든 예. 뉘앙스가 적자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얘기했을 때 그 적자의 원인 중에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의료 급여 환자였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의료 급여 환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로밖에는 귀결이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추론을 한 거죠, 그죠? 예. 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억 이상 적자가 났다. 그렇게 예를 들면서 자기도 병상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100억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시장이 줄여야지 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방에서 의료원을 주민 조례 제정을 하고 의료 운동을 했던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2013년도에 진주 의료원이 폐원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2012년
진주의료원이 69억 적자였어요. 근데 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70억이 넘는 적자였고 그리고 그때까지 누적 적자가 709억 정도였어요. 진주의료원은 279억이었는데 진주의료원 결국은 적자 때문에 그 도지사가 폐원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적자가 있어도 그 박은순 시장 정책에 따라서 계속 유지를 했었고 유지를 했는데 의료 서비스라든지 뭐 직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경영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2015년도에 보면은 23억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2016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오히려 60억 정도 흑자로 돌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많은 아마 10억 원 이상 흑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꼭 적자가 난다고 해서 초기에 적자 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일단 시행하지도 않고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하고 좀 약간의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런 유의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성과 그러니까 이런 국가 소유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의료원이 그 공공성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사실 꽤 돼요. 그러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이 상호 보완적이지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만 되어지는 건 아니다. 실제로 실증적으로 해보면 그 의료 급여 환자들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자가 아니라 양의 관계. 그러니까 그 의료 급여 환자의 숫자와 그게 이제 그 공공성 지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병원의 수익성이 적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양의 효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반드시 그 의료 급여 환자가 많으면 적자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정적인 부분들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수미 시장이 그 소위 말해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그 이익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그 재무제표 그 계산하는 것처럼 이익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회계 기준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단체 소유의 그 공공의료기관은 세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세금을 정말 방만하게 사용을 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들 중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적당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아까 진주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주영님이 진주의료원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홍준표 씨가 그 당시에 그 도지사 하면서 있지도 않은 내용들 많이 부풀려 갖고 뭐 월급으로 잔뜩 가져간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갖고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은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세금이 제대로 그 적정하게 그 유지가 되어지면서 그런데 실제로 놓고 보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기가 어려울 때는 그 재정 적자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좀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단체에서 과감하게 재정을 사용을 해서 그런 그 복지 같은 거를 확대를 해서 재정에 그 적자가 났다라고 하는 이거와 개인이 그 돈을 많이 써갖고 빚을 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만 언론에서 혼동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개인은 파산할 수 있죠. 개인은 파산할 수 있고 사실 개인 파산하면 안 되겠죠. 그건 불행한 거니까. 하지만 국가가 파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을 때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를
국영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재정 적자 폭이 훨씬 더 크고 그걸 파산하지 않잖아요. 파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빚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형태의 운영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아까 보편성 얘기를 했었는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초기 조건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은수미 시장이 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빈곤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그암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저걸 얘기하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이제 그 방송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성남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명제죠. 그러니까 뭐 그건 공공의료기관이든 민간의료기관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얘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액암 정도 못하더라도 갑상선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갑상선암이 그거를 계속 수술할 정도로 수술해야 될 만큼 우리가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이 과잉진료의 하나 수술 안 해도 대표적인 진료 어, 중에 하나죠. 그런 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암을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암 걸린 사람들의 그 관리를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공공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말기암이 있을 경우에는 호스피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못하겠죠. 정말,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진료 어떻게 뭐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진료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뭐 외국인 진료센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8개 진료센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진료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겠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보건을 했을 때는 진료뿐만 아니라 그 후에 관리, 그 다음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 케어, 그 다음에 그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것 같고요. 저런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 최근 그 2018년도 10월달에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관련돼 가지고 그 세 차례 걸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수기를 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원전 한 것처럼 녹지재단. 녹지재단. 그러니까 녹지재단이 병리병원을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세네 차례의 토론이 있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58대 뭐 30몇 %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 정도면 그 압도적인 표차로 영리병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제주도에 공공 의료나 본고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했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에 그 녹지재단이 만약에 투자를 했고 만약에 그 공공보건 그거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빠져나가면서 일정 부분 제주도에 재정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여기에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필요한 것들은 공공보건의료가 들어와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은수미 시장이 정말로 그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 생각 틀린다 한다면은 뭔가 그 시민행동도 있으면 그런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부분들이 어떤 거고 어떤 거 내용을 양질의 서비스가 무엇인 건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통해서 거기서 방송에 나오지만은 자기를 설득하라는 얘기를 나와요. 그걸 설득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 설득에 그러니까 자기 이민이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도 답정너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이 부분들 정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자세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민 사회 단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좀 은수미 시장이라고 하는 뭐 닉네임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름값 뭐 이런 얘기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발언 내용은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해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개를 얘기를 했어요. 사례를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의료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 세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 같이 결부되어지는 키워드가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지금 기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차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절차적으로 이미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죠. 왜 아주 민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었으니까 두 분 다 깜빵에 가 있는 예? 범죄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됐었으니까 절차적으로는 됐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후퇴를 한 거겠죠. 왜? 그렇죠. 그 전에 어떤 민주주의가 어떤 상이 있어서 후퇴를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대통령 해서 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이미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이용을 해갖고 자기 사역을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은수미 시장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론 아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민주주의가 뭐야 그러면 그냥 문자 그대로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지. 하지만 그게 그대로 다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놓고 보면. 근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절차와 내용이 어떻게 그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그죠? 함께 풀어서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바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소양이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설득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를 설득을 하면 물론 자기가 시장이니까 뭐 시장으로서 이제 자기가 위임을 받은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 워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따져놓고 보면 자기가 거기 했던 그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그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갖고 시민들과 토론회도 하고 시민들을 또 이해시킬 건 이해를 시키고 시민들 의견을 구할 건 구해서 그 공공병원이 어떻게 하면 정말 시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적잖하니까 뭐 수익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수익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과도 만들어서 그거 갖고 척자를 좀 모면을 하겠다. 이건 자기 정치적인 생명 뭐 거기랑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물론 네, 그런 점도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을 바라보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은 소방서 같은 그런 기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는 돈만 들어가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전국 곳곳에 소방서가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공공의료기관은 이익보다는 그 우리 국민들의 이 생명을 연장하는 기관 그리고 이익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수미 시장이 직접적으로 뭐 수익을 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나온 결과물이 그렇게 판단하기에 이제 우리가 충분하다는 부분들이라는 거고요. 이제 그 시장이 그런 철학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선출로 됐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도 하고 시장이나 선출직의 어떤 부분들이 명확히 자기가 그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하게 이 그 성남시 의료원에 만들어진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최소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최소한 그게 자기는 생각이 아니다면은 그러면 제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뭐 그러면 공론화 뭐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추격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그럼 시민들이 아니다 이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이 만들어진 역사다 그다음에 이거를 원래 해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고 이런 서비스를 해야지 진정으로 한 거다.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가고 의료원을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지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사실 그게 아까 제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게 어디냐면 권력의 배분이거든요. 권력의 배분의 핵심이 또 자원의 배분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성남에
이게 지금 그 지금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다고 우리가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성남에 그 큰 병원이 3개 있잖아요. 예. 분당 서울대병원도 있고 뭐 그 차병원도 차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 재생병원. 재생병원도 있고 그러면 이 병원들이 지금 그 민간 의료기관인데 기능적으로 아까 그 공공의료 그 법에 보면 수행기관으로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수행기관이 그게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 더 확장을 해갖고 이게 확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장을 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느낄 때 공공병원하고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면 그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형태가 그렇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수미 시장도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상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과 메르스 같은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런 메르스 같은 것이 전염병이 났을 때 메르스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구별돼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메르스 걸린 사람을 어떤 식으로 그 치료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메르스 사태 아주 저기 했잖아요. 음압 시설이 없어갖고 난리가 났었고 예.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형태의 그 우리나라의 의료의 민낯을 공공의료의 민낯을 보여준 건데 예. 그게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 성남에 있는 다른 그 민간병원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으로 공공성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과 같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이 없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있는 병원에 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방향이 다른 건데 공공병원의 위상을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당연히 민간병원이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것처럼 공공병원도 적자가 나기는 하겠지만 폭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자 폭을 줄여야 되는 게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게는 그래야 되는 거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왜 파산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종합적인 플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 비영리 법인이 지원을 많이 받아요. 비영리 법인을 왜 그렇죠. 하겠어요? 비영리 법인 되면 세금 지원 받고 더군다나 학교 부설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 수익금을 거꾸로 재단으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아까 의료 민영화 반대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조차도 영리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는 게 시급한 부분이지만 비영리 기관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대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더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소유랑 지방자치제 소유의 공공병원도 늘리지도 않는 이런 형태에서 보편적 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남의 은수민 시장이고 제주도의 원희룡 도지사 물론 그 전에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허가를 해준 거긴 하지만 그거고 홍준표 저 진주의료원 폐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국가 소유. 그러니까 그 국가 소유의 반대가 개인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개인 소유라고 하는 사유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신자유주의잖아요. 그다음에 앞에 공이 그런 뜻이고 그 가운데 공이 더 커먼이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다 함께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함께라고 하는 게 사회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가 개인이잖아요.
이게 신자유주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세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우리가 운영 같은 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운영 참여의 핵심이 뭐냐면 개방성이거든요.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국가나 국가가 준하는 단체의 소유 또는 의료 민영화 얘기를 할 때 그 소유까지가 이제 민간까지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민간 병원들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 두 번째가 개인이 아니라 함께 그거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누리는 내용들이 정말 평등하고 정의롭냐라고 하는 내용의 개방성. 이 세 개가 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 반대가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근데 지금 은수미 시장 얘기하는 거 놓고 보면 공공병원을 바라보는 개념이 상당히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더해서 10월 1일 복지부 장관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박능우 장관 말한 거죠? 예. 예,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평균 시간 이걸 따져보니까 지방하고 서울하고 1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서울은 3.1분, 전남은 42.4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이런 사례를 들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 적자를 감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면은 정부 시책에도 반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것도 반하는 거지만 사실은 정부 시책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예. 애를 출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정부에서 예전에 복지부에서 뭐 아주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 출산 지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네. 그죠? 예. 아니 그런 마인드가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은 내질 않고 그렇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를 시켜두는 거거든요. 아까 공공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돈이 되는데 의료인이 많이 가죠. 돈이 안 되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 정부의 그 진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공공의대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령까지 하면은 10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냥 선언적으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추구를 하고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잘 모르겠는데 왜? 복지부에서 얘기하니까 저희 잘 알잖아요. 복지부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기재부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돈 안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기재부에서 예산도 반영 안 하고 하는데 그럼 그 어떻게 하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유치원 문제 제가 그 유치원 밥 나오는 거 사진을 봤는데 정말 너무하더군요. 그러니까 고기 2조각. 그러면 그런 걸 보는 지금 결혼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자기네들 비정규직 더군다나 또 이 정부에서 지금 탄력 근무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노동 시간까지도 늘리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 결혼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게 결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발표를 하면서도 모든 걸 고려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그죠? 제도와 사람과 또 문화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참여자들과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사회 아니겠어요? 지금 은수미 시장이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철학이 정말 빈곤하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슬퍼지면서 분노스러운 거죠. 그 은수미라고 하는 시장의 이력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글쎄 뭐 정말 변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예. 시간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네, 좀 또 많이 차후에 얘기했죠. 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그 공공의료 발전 대책을 중심으로 좀 얘기한 거니까 좀 더 이제 공공의료를 어떻게 좀 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좀 더 어떻게 참여를 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 양질의 서비스는 정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도 좀 더 이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했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나중 지금 공공성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개념이 포괄적이고 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많은 개념들을 그 수정하거나 아니면 또 덧붙이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번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처럼 이게 독립된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오늘은 얘기는 그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뭐 기도님이나 주영님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을 끝내도록 하죠. 아니 저는 뭐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저는 그 성남의료원이 내년에 개원을 하는데 여기에 성남 시민과 거기에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 제도도 뒷받침돼야 되고 돈도 뒷받침돼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오늘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 대책과 또 그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의료원은 이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다음번에 네. 저희들이 얘기할 주제 예, 아마 그 우리가 최근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서에서 발표를 했죠. 뭐그 남은 약 그 관리 방안. 네, 이걸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그 약사회에서 상도 받고 예, 했죠. 예. 대상인가요? 최우 금상인가요? 수상.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네. 다음번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남는 약에 대한 문제점과 이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공의료에 대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